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헥셋은 오늘 동맹국과 적국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탄약과 군사장비 생산을 긴급히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헥셋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안보 포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발언이 미국과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인정한 이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트 헥셋은 갑자기 미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전쟁 수행법을 배우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헥셋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미국 항공기를 공격하는데 이란을 도왔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의 공개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군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자국의 민간 경제를 망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 복잡한 주제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무 의견이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즈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쟁부 장관 피트 헥셋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동맹국들도 적국들도 모두 말이죠. 먼저 펜타곤에서는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보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펜타곤 수장 피트 헥셋이 DRM 뉴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전날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미사일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이를 실행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트 헥셋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종류의 중요한 탄약과 무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조금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범위에 걸쳐 훨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럽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의 헌신에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된 금액을 보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크라이나도 이 과정에서 결코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장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중요한 테러 현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단지 조금 더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범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유럽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의지에 고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을 보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우크라이나도 그 과정에서 못지않게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했던 피트 헥셋은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늘 갑자기 드론 생산과 관련해서 미국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계속해서 배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빠르게 확장하고 매주 현실에 맞게 적응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제 말은 드론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자율성 분야에서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측 모두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이 교체 가능한 시스템의 요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FPV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인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불과 일주일 전에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에서 사실상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29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로 모든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당사자가 전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피트 헥세트의 말이 단순한 허언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헥세트가 미국의 호전적인 수사를 더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강화는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건 아주 외교적인 표현인데 최대한 신중하게 말해서 중국이 결국 이란의 전쟁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돕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수사관들은 이란이 중국산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전투 중에 미국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베이징이 테헤란에 항공기 조기 탐지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된 F-15 전투기가 중국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쟁 초기에 중국이 이란에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를 제공했을 수도 있는데 이 레이더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항공기까지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이 레이더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백악관에서는 MBC 뉴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트럼프의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그 성명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이 자신에게 중국산 무기가 이란에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무기에 이란 공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매우 중요한 약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그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부분과 비공식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 및 그 밖의 지역에서의 군사활동 확대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기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자신의 패권을 강요하거나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의 안전이나 번영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헥셋은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군사비 지출을 GDP의 3.5%까지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 평화주의 국가였던 일본도 포함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 국가들은 이미 약 1조 5천억 달러를 자국 군사력 강화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트 헥셋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국들 간 방위비 분담의 공정한 분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발언입니다.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를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책임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으면 굳건한 동맹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건한 동맹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이 지역안보 강화에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중국 자체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야만적인 러시아를 서방에 대한 일종의 공성추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자원 채굴과 전쟁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지 않는 데에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군사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지금 러시아는 완전히 전시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민간 경제 부문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서 민간 경제가 완전히 죽어가고 러시아가 완전히 전시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민간 경제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중국 상품으로 러시아 시장을 가득 채우고 러시아의 원자재를 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도 계속 나토 전체와 싸울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